하루 평균 2,740명이 1분마다 2명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폐업 신고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바다의 물이 점점 빠져나가고 거대한 펌프가 그 물마저 빨아들이는 상황처럼 자영업 시장은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새로 진입한 자영업자들의 84.7%는 창업 준비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고 그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절반에 가까운 49.9%가 단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연어세 2만 7천 원만 내면 누구나 식당을 열 수 있는 신고제 시스템이 이 위험한 도박을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구조적 위기의 전환점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자영업 시장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기술, 인구, 유통 구조가 동시에 뒤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 시장의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30년 경력의 카센터 사장님은 진단기조차 꽂을 곳이 없어 폐업했고, 저출산으로 주 고객인 10대가 줄어든 PC방은 1만 개에서 7천 개로 급감했습니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가격 경쟁력을 장악하면서 동대문 상가의 공실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영업자의 90%가 원금 회수조차 못하고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버티면 이긴다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버텨도 남는 게 없는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불황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급격한 기술 변화와 소비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4조 원을 넘었고 연체액은 50% 급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년 대비 5배에서 10배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폐업 매장이 너무 많아 멀쩡한 집기도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수백만 원의 철거 비용을 내고 폐기 처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폐업조차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국 카페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섰고 동네마다 카페가 줄지어 있지만 정작 사장의 월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카페 사장은 하루 매출 50만 원이 나와도 원두값, 우유값,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 자기 몫은 하루 2만 원도 안 남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카페는 이제 레드오션을 넘어 피를 흩뿌리는 블러드오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인데, 문제는 브랜드나 입지 경쟁력이 없는 일반 카페는 마음이 커피를 잘 내려도 구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테리어, 독특한 브랜드 스토리,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가치를 원하는데 평범한 카페는 이 모든 걸 제공할 여력이 없습니다. 성수동처럼 단순한 매장이 아닌 경험을 파는 곳만이 살아남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된 성수동은 공실률이 1.9%로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지만 그 외 지역의 평범한 카페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커피 맛만 좋다고 장사가 되던 시대는 이미 10년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공간이 주는 감성, 사진 찍기 좋은 인테리어, SNS에서 화제가 되는 특별함이 있어야 손님이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런 변화를 따라갈 자본도, 감각도, 시간도 없습니다.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내고 나면 리뉴얼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의점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체 폐업의 약 29.7%가 소매업에 몰려있고 그 중에서도 편의점은 블러드오션의 대표 업종으로 꼽힙니다. 편의점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사업 모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출은 본사가 가져가고 리스크는 점주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24시간 운영 부담, 심야 인건비, 본부에 내는 로열티, 재고 관리 부담까지 더해지면 점주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 편의점 점주는 월 매출 3천만 원이 나와도 인건비, 본부 수수료, 폐기 손실을 빼면 자기 몫은 월 200만 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편의점 숫자가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끼리도 500m 안에 여러 개가 몰려 있어 서로 매출을 갉아먹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문을 닫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본부와 계약상 24시간 운영이 의무라 마음대로 닫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점주는 밤새 직접 가게를 지키거나 적자를 감수하고 알바를 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음식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폐업의 15.2%가 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삼겹살집과 고깃집은 경쟁이 극심합니다. 삼겹살 중심 육류 외식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 재료비 폭등, 임대료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겹치면서 손님은 많아 보여도 사장이 가져가는 건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배달앱 수수료는 계속 오르고 포장 수수료까지 신설되면서 배달 전문 소형 매장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앱은 돈을 버는데 가게만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처음엔 5%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에서 20%까지 올랐습니다. 매출 100만 원 중 20만 원을 배달앱에 주고 재료비로 30만 원, 임대료와 인건비로 40만 원이 나가면 사장 몫은 1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는 오픈빨이라는 마약입니다. 오픈빨에 취한 창업자들은 초기에 잠깐의 매출에 행복해하지만 그 뒤엔 구조적인 붕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푼돈을 줍다 목돈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 터지는 매출을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착각하고 고가의 소비를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브랜드의 생명 주기는 과거 5년에서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급격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픈빨이 끝난 뒤에 현실이 찾아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도 못 내고 대출을 다시 받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됩니다. 한 음식점 사장은 지난 3년간 3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은행 대출로 시작했지만 매출이 떨어지자 카드론을 받았고 그것도 모자라 지인에게 손을 벌렸다가 결국 폐업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대박 날 줄 알았습니다. 오픈 첫 달 통장 찍힐 때 드디어 내 사업이다 싶었는데 3개월 지나니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카드값 돌려막기 하느라 새벽까지 잠을 못 잡니다. 장사 시작할 때는 모두가 축하해줬는데 문 닫을 때는 아무도 안 봅니다. 철거 업체 부르는데 800만 원. 그것도 돈이 있어야 폐업을 하죠. 폐업도 돈 들어가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이 모든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같은 기술 혁신은 기존 산업을 빠르게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한 카센터 사장은 30년 동안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며 폐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정비 수요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술적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점화 플러그 교체, 배기가스 점검 같은 기존 정비 수요가 전기차에는 아예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베테랑 정비사도 고칠 수 없습니다. 30년을 이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뭘 배우란 겁니까? 나이 50에 다시 취업하라고요? 기술 하나 믿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전환의 공포가 현실이 된 겁니다. 카센터 사장님은 30년간 쌓은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PC방도 비슷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주 고객인 10대가 줄어들고 모바일 게임이 확산되면서 PC방 숫자는 1만 개에서 7천 개로 급감했습니다. 살아남은 PC방들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프리미엄 작업 공간으로 리뉴얼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PC방은 이런 전환을 할 여력이 없어 속절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동네마다 있던 PC방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매업과 동대문 상가의 몰락은 더 극적입니다. 쿠팡,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가 가격 경쟁력을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동대문 상가의 공실률은 80%를 넘어섰고 지역 마트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때 새벽까지 북적였던 동대문 도매시장이 이제는 텅 빈 건물만 남았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경험을 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고 공간의 가치를 파는 자만이 살아남는 체험 경제 시대가 온 겁니다. 지역적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성수동은 물건이 아닌 경험을 파는 팝업 스토어와 브랜딩으로 공실률 1.9%라는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지만 다른 곳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조차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상가 과잉 공급으로 4곳 중 한 곳이 비어있는 전국 최고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상권이 전이되는 암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번화가였던 곳들이 이제는 임대문의 현수막만 나부끼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시장, 기술과 구조 변화가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는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인구는 줄고 소비 패턴은 온라인과 플랫폼으로 이동했는데 오프라인 자영업 점포 숫자는 이미 포화 상태라 수요 1을 놓고 점포 3이 싸우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임대보증금과 시설자금 대출이 부담인데 인건비까지 올라 인력을 쓰는 순간 손익분기점이 확 뛰어버립니다. IMF와 금융위기를 다 겪어봤지만 지금이 가장 어렵다는 증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위기는 일시적이었지만 지금의 위기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입니다. 이제 자영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에 가까워졌습니다. 2026년을 두고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금리 상승, 소비 위축으로 번화가와 골목 모두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대공실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성수동의 사례가 힌트를 줍니다. 성수동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 경험을 파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팝업 스토어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세계관을 경험하게 만들고 소비자들은 그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자발적으로 홍보합니다. 공간 자체가 콘텐츠가 되고 방문 자체가 이벤트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러 가고 그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카페 중에서도 살아남는 곳들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공간의 가치, 브랜드 스토리, 특별한 경험을 함께 팝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음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의 철학, 독특한 콘셉트, 브랜딩이 있는 곳들이 살아남습니다. 이제 자영업은 음식이 아니라 브랜딩과 기획력의 싸움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화도 쉽지 않습니다.
브랜딩을 하려면 자본이 필요하고 공간을 리뉴얼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하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려면 창의성과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이미 빚에 쪼들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여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자본과 기획력을 갖춘 상위 5%만이 승자독식 구조를 만들고 나머지 95%는 원금 회수조차 못하고 시장을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대출 지원은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만 만들 뿐이고 임대료 지원이나 세금 감면 같은 일시적 방편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 검토, 고용보험 가입 유도,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업종 전환 교육 같은 세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진입 장벽을 높이는 허가제 도입을 꺼리고 자영업자들도 당장의 생존에 급급해 장기적인 구조 개선에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자영업자들은 1년 이상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자영업자의 84.7%가 창업 준비 기간이 1년 미만이고 49.9%는 1개월에서 3개월 만에 문을 여는데 이런 무지막지한 창업은 실패가 예견된 도박과 같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 경쟁 분석, 차별화 전략, 자본 계획, 브랜딩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 수 없다면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전략,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SNS를 통한 브랜드 구축이 필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언도 이미 시장에 뛰어든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임대료를 내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며 내일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지만 물이 점점 빠지고 있으며 그 물마저 강력한 펌프에 의해 빨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펌프는 바로 무리한 대출과 무책임한 창업 시스템입니다. 연못의 물은 점점 마르고 있는데 낚시꾼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옆에서는 대형 펌프가 물기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들과 똑같은 미끼로는 절대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아예 다른 연못으로 이동하거나 자신만의 특수 제작된 그물을 가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이미 이 연못에 모든 걸 걸어버렸고 다른 연못으로 갈 여력도 특수한 그물을 만들 자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740명이 문을 닫고 1분마다 약 2명씩 꿈을 접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계속 2,740명이 문을 닫고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은 지금 구조적 몰락의 단계에 진입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실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구조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2,740명이 꿈을 접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예비 창업자들 역시 이 거대한 흐름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